100년 전 몽골 북부 흡수굴의 겨울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통을 죄어오는 거대한 얼음 감옥과 같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은빛 설원 위로 늙은 유목민 바투는 낡은 가죽 장화의 의지에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아르슬란이 있었습니다. 녀석은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거친 야생을 닮은 칠흑 같은 털과 인간의 말을 다 알아듣는 듯한 깊고 노란 눈동자를 가진 방아르망 골리언 BANKHAR이었지요. 두 존재의 인연은 참으로 지독한 운명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바투가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얼어붙은 강가에서 반쯤 눈에 파묻힌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이미 숨이 잦아들고 있었지만 바투가 자신의 델딜 몽골 전통 의상 품속에 집어넣자 그 따뜻한 체온의 반응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바투는 느꼈습니다. 이 녀석이 내 마지막 가족이 되겠구나.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따뜻한 양유를 손가락 끝에 찍어 입에 넣어주던 그 밤, 아르슬란은 처음으로 바투의 손가락을 핥으며 삶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후로 아르슬란은 바투에게 단순한 짐승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짧고 뜨거운 여름날, 초원에 핀 야생화 향기를 맡으며 바투가 말등에 올라앉아 졸고 있으면 아르슬란은 양떼가 흩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원을 그리며 무리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바투가 잠결에 비틀거리면 녀석은 달려와 굵직한 저음으로 지저 주인을 깨우곤 했습니다. 바투는 허허 웃으며 녀석의 덥수룩한 목덜미를 비비며 말하곤 했지요. 이 녀석아, 내가 나보다 낫구나. 너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벌써 골짜기 밑으로 굴러떨어졌을 게야. 밤이 되면 게르안의 화롯가에서 두 존재는 더 애틋해졌습니다. 바투는 무릎이 쑤시는 날이면 아르슬란의 등을 등받이 삼아 기댔고 녀석은 주인의 몸무게를 묵묵히 받아내며 기분 좋은 콧노래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투가 딱딱한 수태차 몽골 밀크티에 말린 고기를 적셔 먹을 때면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골라 아르슬란에게 건넸습니다. 너도 이제 이가 시원찮지? 이거 먹고 힘내라. 그러면 아르슬란은 그 큰 머리를 바투의 무릎 위에 턱하니 올리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건 인간과 짐승의 관계를 넘어선 고독한 영혼끼리의 대화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평화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은 험준한 바위산에서 늑대 3마리가 양떼를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혈기왕성했던 아르슬란은 바투가 총을 겨누기도 전에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늑대 우두머리에 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른 늑대들이 아르슬란의 옆구리를 물어뜯었지만 녀석은 비명지를 힘조차 공격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늑대들은 도망쳤고 피투성이가 된 아르슬란을 붙잡고 바투는 울었습니다. 미련한 놈아, 왜 내 몸을 돌보지 않아? 바투는 자신의 옷을 찢어 녀석의 상처를 감싸고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약초를 갈아붙여 주었습니다. 아르슬란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바투의 눈물을 핥아주며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 강인하던 두 전사를 무너뜨렸습니다. 바투는 지독한 폐병에 걸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아르슬란의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할 때 바투는 자신이 짐이 될까봐 남기로 했습니다. 오직 아르슬란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몽골 초원엔 달빛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혹한이 닥쳤습니다. 바투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채 게르안에서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늑대 무리가 게르를 에워싼 것이었습니다. 아르슬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의 다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 바투를 만났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아르슬란은 짖지 않았습니다. 짖으면 주인이 깨어나 걱정할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짖을 힘조차 아껴서 마지막 전투에 쏟아부으려 했던 걸까요? 녀석은 조용히 게르 입구 문을 가로막고 서서 어둠 속의 적들을 노려봤습니다. 첫 번째 늑대가 달려들었을 때 아르슬란은 늙은 사자의 위엄을 보여주듯 단숨에 녀석의 목뼈를 분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마리의 파상 공격은 가혹했습니다. 아르슬란의 온몸은 이미 늑대들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녀석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내 주인은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녀석은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두머리 늑대와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아르슬란은 자신의 목을 내주고 늑대의 심장부를 노리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늑대의 이빨이 아르슬란의 목 깊숙이 박히는 순간 아르슬란도 늑대의 목덜미를 부셔버렸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눈 위엔 늑대들의 시체와 함께 붉은 꽃 같은 선혈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녘 기적처럼 열이 내린 바투가 쿨럭이며 눈을 떴습니다. 아르슬란, 어디 있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투는 예감이 좋지 않아 게르문을 밀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인 아르슬란이 입구를 등진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투가 녀석을 만지는 순간 녀석의 몸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르슬란은 죽는 순간까지도 주인이 있는 게르를 지키기 위해 앉은 자세 그대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바투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통곡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르슬란의 차가운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묻고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고맙다, 내 친구야.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마음껏 뛰어다녀라. 내가 곧 따라갈 테니.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게르 앞에서 평온하게 잠든 노인과 그를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늠름한 검은 개 한 마리의 전설 같은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흡수굴의 차가운 바람을 타고 초원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